네, 선생님, 제가 방금 조민희 선생님 수업 나눔을 듣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또 이왕 준비를 했으니까 네,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굴을 좀 가리고 그 화면 공유를 해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선생님. 네, 우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배종천이라고 하고요. 제가 특수교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선생님들께서 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세요. 네, 첫 번째는 영재학교 특수교사 와 하는 반응을 보이시는데, 네, 사실 저는 영재학교 특수교사는 아니고요. 네, 직접장애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네, 특수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네, 선생님들 반응이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겠구나 라는 네,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제가 수업 나눔할 자료는 네, 직접장애 특수학교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미래교육 준비 중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중복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저에게, 특수교사인 저에게 수업 나눔을 요청을 했는지 제가 궁금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승윤아 선생님께서 난 특수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제 모습이 가여워서 네, 수업 나눔을 요청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네, 특수교사도 이렇게 수업 나눔을 하는구나. AI 융합교육연구회의 그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네, 또 저한테 또 부탁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이들을 위해 미래 교육을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하는 시간으로 아마 그런 의미로 수업 나눔을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저와 함께 그 같이 수업 나눔할 분은 그 첫 번째 학교 소개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제 소개할 거고, 그리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현장 속의 온라인 수업, 그리고 그 특수교육 대상자 정보와 교육 관련 법적 근거, 그리고 그 AI 기반 융합 혁신 미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이 계획서 다들 보셨죠? 네, 그리고 그 특수학교에서 미래교육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관련해서 쪼르르르 네,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네, 저의 자료는 다 출처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연수 자료, 그리고 뭐 논문지, 그리고 연수, 그리고 국립특수교육 세미나 자료, 그것도 최근에 사인하는 클래스 질문 있어요. 네, 그 백순민 박사님 편 혹시 보셨나요? 네, 관련 자료를 종합해서 오늘 수업 나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곳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네, 성배대로 학교입니다. 그 성배대로 학교는 서울시 서남쪽 끝 구르고 항동골 계웅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네, 성배대로 학교는 초중고 전공과 두 개 학급씩 총 26개 학급이 있고요. 그 학생들은 약 180명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특수학교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중간 정도의 특수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학교 법인인 성공회 대학교가 1974년, 네, 굉장히 오래됐죠. 네, 올해 48년 정도의 나이가 된 학교입니다. 성공회 대학교 캠퍼스 내에 담장애 없이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 평균 정도의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사회 기여를 위해 설립한 사립학교인 만큼 상당수 교직원들이 이곳을 평생 직장이라고 삼고자 하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학생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네. 코로나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학교에 이렇게 수영장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배로학교 교사인 저는 그 아이들의 기능적인 일상생활 기술과 그리고 장애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통합 교육, 그리고 도전 행동, 그리고 문제 행동, 뭐 자해, 폭력적인 행동, 이런 활동들을 중재하는데 큰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AI가 이런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수업 나눔은 그 영상과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영상 보고 사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네,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채팅창도 제가 볼게요. 네, 채팅창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또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년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그 특수교육 현장은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네, 멘붕이었죠, 멘붕. 작년에. 네, 맞습니다. 멘붕이었습니다. 왜 멘붕이었을까요? 네, 뭐 이런 멘붕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의미 있는 변화를 네, 가지긴 했죠. 네, 특수교사인 저도 작년에 와 정말 멘붕이었습니다. 음. 이유는 그 장애 학생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음. 사실 저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그 장애 학생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사실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가 원격 수업 자료를 만들었던 자료예요. 이제 뭐 9월 달이었던 것 같고 추석에 하는 민속놀이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하루에 매일 이런 자료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 학급 밴드에 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어떤 수업인지 궁금하실까요? 네, 네, 잠깐 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선생님들이 모습이 꼭 나와야 돼요. 네, 안 나오면 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서운해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나온 학생은 네, 긴급 돌봄 때 나온 학생이에요. 선생님 한복 입으신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그 활동들에 대해서 실제로 교사들이 해보고 네, 이거를 또 동영상 편집을 해서 네, 저희 학급을 밴드로 운영했거든요. 네, 밴드에 올려고 또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상 보고 학습지를 할 수 있게. 네, 뭐 작년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원격 수업 자료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보면 제기차기도 네, 실제로 해보고 가정에서 할 때는 선생님처럼 하지 말고 부모님과 함께 김나영 선생님이 EBS 프로그램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 네, 작년에 굉장히 바빴겠죠. 네, 그래서 바쁘신 거군요. 네. 편집도 작년에 직접 네, 하신 건가요? 라고 조민희 선생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죄송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선생님? 편집도 직접 하신 네, 건가요? 편집도 네, 공믹스 프로 이용해서 네, 직접 편집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하나, 둘, 셋, 주시오. 네, 좀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투어 놀이도 실제로 하면서
네, 영상 제작해서 네, 학습지도 만들고 네, 네. 작년에 이렇게 수업을 만들면서 작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좀 많은 변화가 생겼죠. 네, 우선 네, 법적으로 변화를 보면 정보화 능력 신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 요구,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3조의 교육의 정보화, 그리고 국가정보보호기본법 제31조의 정보격차 해소 시체계 마련, 네,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정보에 의한 접근, 네, 그리고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정당한 교육의 편의 제공, 네, 뭐 관련된 공문들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은 올해 나온 공문인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AI 기반 융합 혁신 미래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많은 페이지의 공문이 왔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 네, 멋진 추진 배경이 있죠. 네, 저는 특수교사니까 네, 특수교사는 이 마지막 부분이 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확대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요구 증가, 뭐 이래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의 디지털 환경 접근성, 활용 역량 부족 등으로 불평등으로 초래되는 양극화 문제 완화, 그리고 개별화 맞춤 교육 실현이라는 추진 배경이 있고요. 네, 이 배경에 따른 법적인 근거, 그리고 멋진 추진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어떠한 기대 효과가 나타나겠다라는 이런 공문들 다들 보셨죠? 네. 네, 이 공문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네, 저는 바빠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특수교육 현장은 지금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고요. 네, 이 전면 등교를 하면서 업무량이 네, 감소는커녕 네,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면 등교를 하니까 공문도 네,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의무 연수가 매우 증가되었어요. 네, 또 이 의무 연수도 또 꼭 들어야 되잖아요. 그 연수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면 등교에 따라서 이 학부모님과 상담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게 이 특수교육의 현실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 좀 제가 한가해질까요? 네, 정말 네, 네, 업무가 좀 감소되고 이렇게 될까요? 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이 궁금해요, 선생님. 네, 다음 영상은 그 2021년 국립특수교원에서 미래교육 관련 세미나를 했어요. 이 영상 부분을 제가 편집한 부분인데 제가 꿈꿔왔던 그 미래교실, 미래학교 그런 환경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을 10개 존으로 이제 조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해봤는데요. 일단은 규격화된 교실을 탈피해야 한다. 지역과 그리고 아이들의 장애 특성에 맞게끔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교육과정들을 만들 때 교육과정과 어떤 소프트웨어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교실 공간에 대한 공감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10개의 공간을 꾸며서 보기 편하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일단 아이가 들어가면 일단 손을 씻고 그다음 외투를 걸고 그다음에 신발을 벗어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 지금 그 모니터 2개에다가 스크린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미러링이 돼서 교사의 칠판에 통합을 해서 모아지게 되고, 그다음 약간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뭐 책을 읽거나 장난감 블록놀이를 좀 하다가 다시 학습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핵심적으로 지금 이 공간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 교육 공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VR, AR, 뭐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암 커튼이 있어야 된다든지 조명의 밝기와 어둡기를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소리 방음을 해야 된다든지 정말 아주 미세하고 복잡한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같이 시켜줄 때 그 교육적인 그 매체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교실 안에 저렇게 별도로 구성을 해 놓았고, 그리고 아까 정서 함양 공간보다 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다른 친구를 때린다든지 이럴 때 할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선생님이 그 아이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뭐 그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지 용변을 뭐 실패했을 때 씻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게끔 그 약간 아이들의 그 개인 생활이 보호가 되면서도 그리고 선생님이 관찰이 용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 이 공간 안에 교실 안에 교육 자료와 보조기기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참 말로는 쉬운데 만들기가 요구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줘야 되고, 아이들이 그룹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개별적으로 찢어져서 활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검색도 해야 되고, 프린트물을 출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실 밖에서는 이렇게 부모와 활동 보조인이 앉아서 편안하게 아이들. 네, 우리 미래의 그 특수학교, 특수교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환경이 구성되면 특수교사인 저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그 미래 교육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네, 특수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죠. 4개 영역을 네. 특수학교는 이제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수학교에서 실시하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학교,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미래 교육을 할 장비, 시설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미래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넷마블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그 넷마블 게임 문화 체험관을 그 학교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VR 존도 있고 그리고 AR도 할 수 있고 동작 인식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성대들학교는 7월 달에 이 체험관을 설치를 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그 디지털 배움터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네, 그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교육에서 디지털 배움터를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움터 관련된 강사님들을 학교로 오실 수 있게, 그래서 학교에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 관련 내용을 좀 안내를 하고, 여기 멀티미디어실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이 디지털 배움터와 그 베드로학교 협력 수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수업한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VR 교육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 복습하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눈 감으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VR 교육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그 VR 효시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지만 그 기술적 발전은 1940년대
미국 공군에 개발한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그 중론입니다. 지금처럼 머리에 쓰는 그 HMD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형태의 VR기가 도입된 것은 1968년으로 미국 유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연구하던 네, 이분이에요. 네, 이반 서덜랜드에 의해서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잘생기셨죠? 자, 이분은 그 가상현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널 레니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VR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VR이 이런 개념이야 라고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컴퓨터에 의해 제작된 몰입적인 시각적 경험이 VR이다 라고 규정을 했으며, 그 머리에 쓰는 그 디스플레이, HMD와 더불어 그 손에 끼는 데이터 글러브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손의 움직임을 가상현실에서 그 화면에 방영해서 획기적인 시도를 하신 분입니다. 이 VR에 대한 붐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 이 영화를 빼뜨릴 수 없습니다. 이 영화는 롬머맨이라는 영화인데, 네, 이 영화로 인해서 이 VR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그 1970년대 그 비디오 플레이어 개념을 차한한 크루커 박사에 의해 처음 탄생됐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VR을 좀 정리해보면 이 현실 세계와 연결되지 않은 가상 공간, 그리고 인공현실, 사이버 공간, 가상 세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런 VR은 수술 및 해부 연습, 또 항공, 군사 훈련에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VR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네. 아까 그 가상현실의 아버지라는 분 때문에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조작하거나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특수교육 현장에서 VR 교육이에요. 네, 특수교육에서도 지금 열심히 VR 교육을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VR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좀 이제 VR이 어떤 교육이다 하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입도도 5배 높고 사성도 2.7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VR은 이제 학교 교육에서 이제 이용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장비의 복잡함이 있었어요. VR은 이제 노트북도 필요하고 노트북에 연결해야 되는 선도 필요하고 그리고 VR 기기도 필요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학생들한테 사용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고요. 그리고 노트북 또한 너무 가격대가 너무 비쌌어요. 그 연결해야 되는 노트북도 200만 원 이상의 노트북을 사용돼야 되고 그리고 오플러스나 바이브 같은 기기 자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런 고가의 기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비쌌고요. 그리고 이런 기기들이 거의 게임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교육에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 거의 게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 직접 찾아서 이제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뭘 보고 있는지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네. 네, 아이들이 이렇게 VR 기기도 착용해보고 네, 그 아이들이 뭘 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각각 VR을 착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 어디 시선을 보고 있는지 그걸 나와주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그 VR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제어 컨트롤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제어 컨트롤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그 VR 이 각자 하나의 화면을 보면
이게 각자의 학생 5명이 지금 VR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네. 학생이 이 보는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여기서 보면 이게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선의 컨트롤이 좀 그 아이 게이징이 좀 안 맞는 학생들은 이 화면을 조정을 해서 이 화면을 그 교육에 맞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컨트롤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사실 그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 중에는 그 시선 처리가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VR을 보게 되면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그 장면을 봐야 되는데 그 장면을 보지 않고 다른 쪽을 아이 게이징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교사가 이런 컨트롤을 이용해서 교육적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네, 가져오는 그 제어 장치 네, 그런 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필요한 특수교육에서 교육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높일 수 있겠네요, 선생님.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VR 관련해서는 이런 제어 프로그램이 꼭 함께 병행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지금도 충분히 나왔고요. 앞으로 네.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지은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흥미로운 VR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네, 직접 교사가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수교육자들에게도 무척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다음은 이제 VR, 네,로 이용해서 우리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수업 장면이에요. 네, 다음은 이제 배가 이제 배에서 불이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탈출하는 것을 이제 VR을 착용하고, 네, 아이들이 학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TV 화면에 보면 하얀색 부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손을 가지고 이용하는 컨트롤러예요. 네, 자, VR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2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유니티라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코스페이시스 에듀라는 프로그램도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네, VR을 좀 네, 재밌고 쉽게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유니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유니티보다는 코스페이시스 에듀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금 문경찬 선생님께서 그 사이트 주소를 또 채팅창에 친절하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감사합니다. 이용하면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채팅창을 안 보고 있어서 네, 제가 이게 노트북이다 보니까 채팅창을 열면 네, 제 그 자료가 이렇게 가리게 돼서 제가 채팅창 열심히 읽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자, 이제 이어서 그러면 자, 이렇게 네, 계정 만들어서 뭐 학생, 교사 계정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에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그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가상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본 사진이에요. 네. 자, 다음은 이어서 아마 선생님들 저보다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네, AR입니다. 그 AR 설명할 때 저렇게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 이미지가 굉장히 딱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네. 그 선생님들은 AR 하면 가장 뭐가 떠오르실까요? 네, 저는 그 포켓몬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 네, 네, 포켓몬. 한때 큰 열풍이었던 포켓몬. 네, 그게 가장 떠오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현실 세계 사진인 거 아시겠죠? 네, 2번째 사진은 네, AR, 증가현실 세계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상현실 세계인데, 세계 사진을 보고 있으면 조금씩 좀 차이점이 있죠. 자, 우리,
VR은 그 맨 마지막에 그 가상세계 VR은 이미지 주변 배경 객체 모드를 우리 가상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AR은 각 현실에 추가되는 정보만 가상으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증가현실은 현실 세계의 실제 모습이 주가된다는 점에서 이 가상현실과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AR은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사에서 그 1990년경 비행기 조립 과정에 그 가상 이미지를 첨가하면서 이 증가현실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리, 위치, 정보 수신기, GPS 장치 및 그 중력 센서 등이 좀 사용되면서 이게 구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보에 따른 상세 정보가 지정된 위치 정보 시스템이 또 필요하고 그 상세 정보를 수신하여 현실 배경에 그 표시하는 증가현실 그 어플리케이션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디스플레이로 출력되는 그 IT 기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AR 하면 또 가장 많이 들어보셨어야 할 용어가 아마 마커일 거예요. 아마 마커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켓몬 게임입니다. 여기 주변 배경은 현실 세계고요. 이 현실 세계에 나오는 이 몬스터, 이거는 증가현실, 가상이죠. 자, 우리 특수교육에서도 열심히 AR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육을 하든지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관련 수업 해당 과목에 관한 마커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가져오면 학생이 처음에 가위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옆에 학생이 가위질을 해서 예쁘게 종이를 오리고, 자, 이 학생도 여기 보면 이 마커가 프린터된 그 종이를 열심히 또 오리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오린 마커를 이용해서 AR 교육을 하는데 아마 이번 수업은 과학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과학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움직여봐. 우와. 아이고, 시끄러워. 자, 다시 한번 올려줄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올려. 그렇지. 우와. 친구들이 시끄럽대. 자, 아이고, 시끄러워. 움직여보세요. 자, 여기 낙타가 나온 거 보이시죠? 옳지. 선생님가 네. 잘했다. 어머. 네, 이렇게 화면에 이건 밀러링해서 무슨 동물이야, 얘들아?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수업 활동을 했어요. 이거는 무슨 동물이야? 낙타 아니에요? 이 친구가 맞았어, 낙타라고 낙타였어. 잘 맞췄죠. 네, 다음 수업은 또 과학 수업인데 우리 렌즈와 빛의 굴절에 대한 수업이에요. 네, 같은 학생이고요. 뭐예요? 네, 학생이 네, 호기심을 그러다가 굉장히 보여요. 렌즈를 갖다 댄 거야. 우리 지금은 우리 빛의 굴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 맞아요? 없어졌네. 맞아요, 어쩌지?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좀 느껴져요. 네, 다음은 사실 특수교육 뭐 학교에도 그렇고 뭐 일반 학교는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이 AR과 관련된 학습 자료가 사실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사 재량으로 열심히 인터넷 찾아보고 관련 자료 찾아보고 또 수업에 또 관련된 거 준비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웅진 시크릿이라는 곳은 좀 학습지 회사잖아요. 네, 이곳은 AR 관련 콘텐츠와 그런 학습이 좀 풍부해서 웅진 싱크빅과 좀 협력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AR 교육을 하려고 해요. 방금 전에 봤던 거랑 이 웅진 싱크빅에서 제작한 이 플랫폼을 보면 확실히 좀 회사에서 돈을 투자해서 개발한 플랫폼이 확실히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이 고양이의 입모양이나 움직임도 그 이미지가 아니고 네, 실제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한 것 같고요. 네. 옆에 카드 같은 걸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마커라고 인식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그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비치면 해당 이미지가 이 액정으로 나타나서 네, 나타나게 됩니다. 네. AR 제작 프로그램도 찾아보면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AR 플랫폼 제작은 뭐 관련 코딩이나 마찬가지로 추천을 네, 저는 AR은 좀 잘 찾아보면 기존 제작된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를 사용하기를 네, 저는 강추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이 사이언스 레벨업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과학과 관련된 곳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그 AR과 VR 관련된 그런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커를 그 PDF 파일로 올려져 있어서 그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수업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동작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동작 인식은 사실 그 AR, VR보다 더 오래전에 나왔던 방식이에요. 자, 이 동작 인식은 사용자의 움직임, 얼굴, 음성 등 신체 조절 정보를 카메라 센서, 적외선 센서, 마이크 등으로 감지해 3차원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어떻게 보면 VR이랑 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자, 선생님들 뭐 이렇게 엑스박스 게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엑스박스 게임은 네, 키넥트라는 이 동작 인식 센서를 이용한 게임이에요. 자, 여기 텔레비전 밑에 보면 하얀색 센서가 보이시죠? 이게 키넥트란 센서예요. 자, 여기 아이가 이 키넥터 센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이번 영상은 네, 권투를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다음은 비슷한 방식인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양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이런 키넥트 동작 인식을 이용하면 네,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런 양궁을 충분히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특수교육 현장 속에서 동작인식 교육은 좀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네, 예전부터 이렇게 게임기를 이용한 동작인식 활동을 했고요. 네, 이렇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서로 자랑도 하고 공유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동작인식 센서 활동을 통해서 네, 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져서 농구 게임이나 또 연관지어 수학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고 네, 이거는 이렇게 파리를 잡는 게임인데 이렇게 좀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도 높고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은 동작인식 게임도 좀 인공지능과 맞물려서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혹시 엔트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 엔트리 프로그램을 이게 블록 기반 네, 코딩인데 간단한 코딩을 이용해서 좀 물체가 움직이는
그런 네,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까지 왔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을 제가 이렇게 연수도 듣고 고민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인공지능. 교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 아, 내가 특수교사인데 너무 바쁜데 이거 어디까지 알아야 되지? 라는 고민에서 아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인공지능 하면 네,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네, 스피커. 네, 많이 떠오르시죠? 네, 그리고 또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네, 이분이 좀 굉장히 떠오릅니다. program. AI. 자, 누군지 아시죠? 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에요. 한 20년 전만 해도 통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는데, 네, 최근 들어서, 네,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서 이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AI가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인공지능, 우리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네, 저도 지금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네, 그 4차 산업의 첫 번째 물결이 코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 학교 뭐 이렇게 정보 관련 특성화 목적부에서는 막 코딩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자, 선생님들 코딩 교육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우리 학교에서 뭐 코딩 교육을 해야 될까요? 뭐 특성에 따라서는 네, 할 수 있는 곳이 네,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네, 이 코딩 교육은 그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는 그 소프트웨어 원리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세계의 문제인식을 이 소프트웨어에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소프트웨어의 교육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컴퓨터의 사고력을 길러주는 게 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네, 큰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뭐 그 AI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지 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술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가까운 장래에 학교 교실 안에서도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십니다. 이러한 변화를 교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에 적합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는 일,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방법을 통한 수업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일, 이런 일 등을 교사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적절한 멘토링을 해주고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여서 수업의 질적인 진보를 하는 일도 주도해야 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인공지능이 더욱 활용되는 사회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공지능 수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죠. 네. 자, 그럼 우리 인공지능 네,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연수 자료를 바탕으로 연수를 준비했고요. 그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수학이고요. 두 번째는 네, 언어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 사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 사진은 그 머신러닝에서 그 정사각법을 구하는 그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네, 풀어놓은 건데, 네, 이런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머신러닝에서 그 텐서플로우라는 그 오픈소스 코딩 프로그램이에요. 네, 굉장히 뭐 짧은 줄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 센서 플로우는 그 C++이라는 이 컴퓨터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로 작성된 거고, 네, 이게 굉장히 좀 가벼운 프로그램이어서 네, 스마트폰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직접 능력을 기계로 구현하는 과학기술로서 네,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사회 또 그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도 인공지능을 알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개발 도구와 학습 방법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그 코딩할 수 있는,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은 회사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까 봤던 그 텍스트 코딩에서 지금은 이제 블록 코딩으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코딩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코딩 프로그램 중에 이거는 엠블럭이라는 코딩인데 이렇게 블록 끼면 킬수록 할 수 있는 코딩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예전보다 지금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엔트리도 인공지능과 연관했을 때 충분히 좀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립특수교육원 엔트리 치면 그런 관련 자료 그 엔트리가 어떻게 원리에서 학습되고 하는지 그로 만든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만들어서 아마 선생님들이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엔트리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사진이에요. 네, 이런 그 코딩 책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음 그 소프트웨어는 그 머신러닝 포키즈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티처블 머신은 아마 아까 선생님께서 티처블 머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것도 요새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지 처리 데이터베이스를 모을 수 있고 또 소리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우리 동작 인식 아까 포즈에 관한 그런 거를 데이터를 모아서 좀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머신 도구입니다. 다음 사진은 그 구글에서 만든 그 인공지능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이 상자에 넣어서 그리고 옆에 선을 보면 컴퓨터에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물을 인식을 하면 그 인공지능 카메라가 이 사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다음은 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제가 네, 얼굴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어요. 네. 네, 굉장히 자연스럽죠. 예전에 비해서. 네, 이거는 아이유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이게 선생님 얼굴이신 거예요, 오른쪽도? 네, 둘 다 제 얼굴인데.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이거는 그 레페이스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그 만든 어플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가 찍은 거고요. 아마 앞에 설명드렸던 인공지능 카메라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런 네, 플랫폼을 만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네, 저는 특수교사니까 이 특수교사에서도 열심히 AI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처음에 AI 교육을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노브트를 한 대 가지고 왔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아마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술도 할 수 있어. 꼭 모술 한번 보여줄게요. 네. 봐봐. 쿵푸 보여줘. 굉장히 귀엽죠. 이 로봇을 봤을 때 제가 놀랬던 부분은 이게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그것보다 시선 처리가 사람하고 비슷해요. 여기 눈동자는 잘 찍히지 않는데 이 눈동자의 시선 처리가 굉장히 사람하고 비슷해서 이거 굉장히 좋다. 이거 좀 몇 개 사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좀 활용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검색을 했더니 네, 가격 보세요, 선생님. 네, 굉장히 비쌉니다. 선생님 어떻게 네. 구입하셨어요, 이거를? 비싼 것을? 사실 구입 못했고요. 네. 네, 사실 구입은 못했고요. 예산 너무 비싸서 못했고요. 네, 그 업체를 불렀어요. 네, 업체를 불러서 와서 좀 체험식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예산이 많으신 학교는 좀 구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특수학교에서는 좀 인공지능 교육을 할 때 대학생들과 협력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학 교학생들이 와서 1대1 멘토링으로 붙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뒤쪽에서 좀 나와요. 네, 이렇게 대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 선생님 대단하신 게 선생님 방금 업체 유비테크에 직접 연락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88만 원을 구입할 수 있다고 영화초 오보람 선생님께서 또 정보를 바로 이렇게 정말 선생님, 우리 연구 선생님들 다들 너무 대단한 선생님들 와, 보고 선생님 다 있어요. 정말 리스펙합니다, 선생님. 학교에 있으신가 봐요, 예, 선생님. 와, 네, 깜짝 네,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앞에 설명은 여기를 오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이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고, 네, 사실 이 부분이 특수교육 현장에도 굉장히 맞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교육 자료는 지금 제가 수업 나눈 자료는 최근에 방송한 그 프로를 거의 100% 인용해서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출처를 밝힙니다. 네. 더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하다 하시니까. 아니, 편하게 들으세요, 선생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제가 이거 실화인데, 제가 학교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막 일하다가, 약간, 50대 선생님이랑 뭐 이렇게, 배 선생, 뭐, 인공지능 그게 뭐야? 막 얘기하다가, 선생님, 메타버스 때문에 저 미치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메타버스는 몇 번이야? 딱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 메타버스는 몇번 버스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초월의 메타와 세계의 그 합성어로 가상 세계를 뜻하는 말이죠. 네. 자, 우리 메타버스에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보시면 이 증강 세계, 라이프 로킹, 거울 세계, 가상 세계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이 라이프 로깅이나 거울 세계 이 2가지 기술들은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대학생 학생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그 장애 학생들이 이런 기술들,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연관 지어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이 현실과 가상의 결합, 어떤 형태든지 다 메타버스다라고 하는 게 지금 최신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메타버스에 이어서 이제 비전 AI가 있습니다. 이 비전 AI는 그 사람의 눈과 뇌처럼 이 이미지를 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기술, 또 입력하는 기술을 이 비전 AI라고 합니다. 자, 우리 비전 AI는 그 로봇,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로봇의 그
눈에 카메라가 있겠죠. 뭐 눈 위에 아니면 이마 쪽에 카메라가 있겠죠. 그런 게 로봇 컴퓨터 카메라가 인간처럼 보게 하는 기술. 이 기술을 비전 AI라고 해요. 그 저희가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네, 뭐 정상 온도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비전 AI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비전 AI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뭐 지문 인식, 그리고 정맥 인식, 그리고 홍채 인식, 얼굴 인식. 저희 핸드폰으로도 사용해서 뭐 여러 번 사용하시죠. 제가 비전 AI를 왜 이렇게 매료됐냐면 사실 이 영상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자, 특수교육 현장에 이런 교육을 해야 돼라고 외쳤던 게 이 영상을 보고 나서입니다. 주말에 시작될 것 같은데 빠른 병원 좀 부탁드립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시도 요청합니다. 상황실 여기 제중이며 관제센터 신호 통제 들어갑니다. 우선 신호받아 경찰실 바로 통과합니다. 시스템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되어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많이 보급되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네, 볼 때마다 이렇게 닭살도 돋고 그냥 큰 감동이 네, 일어납니다. 네, 지금 시대의 아이들과 지금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세대를 MZ 시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 시대 아이들을 MZ 세대라고 합니다. 이 MZ 세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어떤 게임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 미국에서 개발된 노블록스라는 게임 들어보셨나요? 네. 네, 이 게임을 네,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네, 얼마나 많이 하면 미국의 Z세대 55%가 이 로블록스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유튜브보다 2.5배 많은 시간을 이 로블록스라는 이 가상 세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네, 이쯤 되면 딱 느낌이 오시죠? 아, 로블록스 주식을 사야 되겠다. 네, 이런 느낌 안 오시나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Z세대들은 뭐 강남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강남역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대들의 아이들은 이 메타버스 속의 강남역 거기서 같이 만나서 활동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까는 미국 게임이었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 메타버스 게임이 있어요. 네, 이 제페토라는 게임인데 사실 많이 흥행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아이템을 추가하고 그런 과정에서 현금 유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로블록스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던 가상 세계 아바타를 장착하고 이용하는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뭐 아이들과 이렇게 좀 가볍게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효과 및 결론 제언을 하자면 사실 이런 모든 교육들은 아이들의 흥미와 집중력 향상에 사실 도움을 주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 또래와 같이 같은 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인지능력 향상, 긍정적 자아 형성, 창의력 사고 증대, 그리고 또 학습자 중심의 정보교육 가능, 그리고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게 아마 이런 교육 활동의 아마 효과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반면에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에만 몰입하게 되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본질적인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인공지능 카메라 같은 거를 사람한테 비친다거나 악의를 이용해서
몰카 등 인권 침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VR도 그렇고 이런 기계를 꼭 많이 접하다 보면 그 광고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뭐 이상한 광고 같은 거. 그래서 음란물의 접근성이 좀 소홀해질 것 같고, 그리고 가상 세계에만 몰입해 있으면, 네, 사실 가상은 또 현실하고 다른 부분이 있죠. 네, 사회성 저하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만 빠져 있으면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기를 구입하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기가 굉장히 고가인 기계가 있고 또 저가인 기계가 이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계 가지고 나는 얼마짜리야? 너는 싼 거네? 예, 이런 기기 차이 종류로 인해서 위치가 불평등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심한 중독, 네, 중독이 네, 생길 것 같습니다. 어, 이 자료는 그 이영호 선생님 그 논문을 보고 네, 참고한 자료고요. 뭐 관련 연수도 들어서 같이 참고를 했고요. 이 선생님께서는 그 인공지능 교육이 학습자의 인공지능 기술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이게 아마 박사학위 논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대상 아이들로 6차씩 이렇게 실험을 네, 연구를 하신 거죠. 실험이 아니라 연구를 하셨고요.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보면 대응 3, 대응 4, 대응 5에 그 보면 이렇게 변화가 보여요. 그 대응 3에는 이게 기술의 중용성,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중용성 전후, 네, 전후 차이에 대해서 좀 보이고, 그 대응 4에는 그 용이성, 이 인공지능에 대한 아마 기술의 용이성에 아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용이성의 변화의 차이가 보이고요. 그 대응 5에서는 그 학교 수업에서 이 수업에서의 변화에 대한 항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하한과 상항을 보면 확실히 이 세 가지 항목에서 그 차이를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미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마 고등학교 아이들도 아마 학생들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공지능이 필요하겠구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배우면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네,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 선생님들은 네, 이런 인공지능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인공지능 하면 자, 빠질 수 없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네, 이 구글 앵그램 데이터베이스에서 예전에 굉장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네,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서적에서 이 확실성, 이 서적을 다 스캔을 해서 여기서 이 확실성과 이 불확실성 두 가지 키워드를 조사를 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네, 결과를 보면, 자, 여기 보면, 불확실성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실까요? 그리고 이 1960년대 기점으로 해서, 네, 확실성은 점점 네,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로 세상을 보니까, 자, 우리는 현재 이 불확실성한 패러다임 시대에 진입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불확실성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네, 우리 인생을, 저는 아직 젊지만, 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는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이 마지막, 이제 제 페이지가 몇 장 안 남았어요.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Really? Yes. Okay, let me see what happened. Okay, I got the power. Boogie boogie. Boogity boogity. Boogity boogity. Okay. You look down in there and the thing's inside the bottle. Oh!
우리 어르신께서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네, 반면에 옆에 계시는 남자 어르신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반원서 선생님, 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빵 네, 터졌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행복한 사람의 특징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우연히 찾아온 행복을 잡아챌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인공지능이 넘어볼 수 없는 인간의 고유의 본성이며 이 불확실성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인공지능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진정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될까요? 네, 이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을 네, 길러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네, 수업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 엄청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제가 좀, 네, 특수학교라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많이 해주셔서 선생님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질문이 선생님들 없으실 거라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선생님의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시는 건지 정말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네, 아마 열정 때문에 저한테 부탁하신 거죠, 선생님. 네, 제가 또 그런 촉이 밝아서 네, 열정 때문에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네. 생각한 거 너무나 더 이상이라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열정에 네, 대해서 어디서 나오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우선, 네, 박문희 선생님, 우선,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아까 반응도 너무 잘해주시고, 네, 제가 계속 네, 화면 보고 있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지은 선생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교사로서의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네, 사실, 특수교사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일반 교사가 한 발자국 걸을 때, 네, 특수교사는 두세 발자국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네,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딱 어려운데 예, 특수교사의 사명감이라고 네, 정의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자영 선생님께서도 넘사벽이시라고 멋지시다고 찬사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서혜진 선생님도 마지막 재연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데이터는 늘어가는데 불확실성은 높아진다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한편으로 진짜 가르쳐야 할 게 무엇일지 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셨고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반원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AI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더 궁금하시면 네, 성배들학교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맛있는 커피를 네, 대접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구로구 항동에 있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들 질문하시는 동안 제가 들으면서 배존 선생님께서 코딩 교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을 때 저도 네. 평소에 그거 혼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어 교사라서 사실 코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만약에 한국어로 코딩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저 같은 국어 선생님도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에 한국어로 코딩이 다 가능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선 한글어 코딩은 아까 엔트리, 네, 초등학교 아이들 유아 학생들 하는 엔트리를 추천해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립특수교육원 엔트리 하면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쉽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타교과 선생님들도 충분히 이게 텍스트 코딩, 그러니까 문자로 치는 코딩이 아니라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이용해서 옮겨서 하는 코딩이라서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정 선생님 맞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엔트리 같은 코딩을 네,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 코딩 부분이 듣는 것만으로는 사실 코딩은 어려워요. 사실 코딩을 하실 거면 우선 책을 구입하셔야 돼요. 예, 정말 쉬운 책을 구입하셔서 그 책을 보시면 거기에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 예제를 보면서 직접 해봐야 돼요. 코딩은 직접 해봐서 테스터를 돌려보고 실행을 해봐서 그 오류를 본쳐가면서 학습을 하셔야지 사실 이 코딩의 교육을 좀 이게 코딩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사실 선생님들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사실 특수교사인 저도 하루하루 정말 바쁜 세월을 보내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그러니까 저는 특수교사니까 그러니까 제 3자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 정말 취업과 관련된 그런 고등학교와 그런 관련된 곳에서는 당연히 100% 코딩 교육이 필요하고요. 아마 그런 데는 정보 컴퓨터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코딩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서 초등학교나 그 외에서 다른 교과목을 가리키는 그 외에서는 한번 그런 코딩들이 정말 교사가 이걸 하루아침에 배워서 이 코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 교육 현장에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네. 네, 조민희 선생님께서, 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 이유가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양극화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특수교사로서 교육에 아까 저는 이런 교육을 강조해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도 일반 학교와 우리 아이들의 통합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특수교사예요. 네, 이런 교육 활동을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이런 계층과 교육의 양극화는 네, 특수교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반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름 저는 이렇게 성의껏 강의는 아니고요. 수업 나눔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제 수업 나눔을 들으시고 나서 각 학교에 아마 특수 학급 또는 특수교사들이 계실 거예요. 자, 내일 출근하시면 특수교사 선생님한테 아이고 선생님 고생 많으시네요. 한마디 해주시면 그리고 또 특수 학급에 또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아는 척 안 해주셔도 돼요.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학교 잘 다니고 있나? 그런 관심 가져주시면 네, 거기서부터 조민희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자영 선생님께서 연예인이 된 부모가 아버지 전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아니야, 이 아버지가 해보니 너무 어렵다. 넌 쉽게 인생 살자. 살짝 이렇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자영 선생님이 이 코멘트가 뭔지 좀 여쭙고 싶어서, 이재영 선생님 혹시 더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까 코딩에 대해 말씀하신 거라고. 네. 제가 한 질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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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가 잘 안 먹어서. 아니요, 그냥 이렇게 배종찬 선생님이 너무 전문가라서 근데 저희도 전문가가 되어야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달인의 벽이 이렇게 다 넘으신 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엔트리 하세요. 이거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저희도 인공지능 배우고 싶어. 쉽게 해, 쉽게. 이런 느낌이에요. 칭찬이었어요,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칭찬으로 생각하고. 네, 연예인이신 걸로.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쉬워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이자영 선생님하고 공감하고요. 네, 쉽고 재밌어야 저희도 네, 같이 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근데 항상 그 코딩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코딩 언어를 이해하는 내구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만약에 네. 어릴 때부터라도 코딩을 잘 하려고 하면 좋다 네. 이런 거 혹시 여기 선생님들 전문가 많으시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엔트리가 한글로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다른 고급 프로그램들은 영어로 일단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쟁력에서 우리가 한글화를 더 통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평소에 좀 궁금했거든요. 네, 우선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런 공개 소스 그 코딩 그거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외국 계열 회사들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네, 한글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코딩은 네, 그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간단한 아까 제가 엔트리 같은 거는 이렇게 텍스트가 아닌 그 블록형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로 돼 있어서 좀 더 쉽게 가능하시지만 그 텍스트 코딩이나 좀 어려운 코딩들은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먹경 연수로 듣는 건 비추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코딩 관련된 연수다, 뭐 유니티, 뭐 그런 관련된 코딩 연수가 있다 하면 꼭 집합 연수를 가셔서 컴퓨터실에서 정말 실습 예제를 하면서 선생님 그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질문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다른 교과 뭐 국어 뭐 사실 저는 특수교사로서 국어, 수학, 사회, 체육 뭐 기타 등등 네 다른 과목들을 다 교육하고 있지만 그 꼭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코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압박감도 받으시고 어려움을 하실 것 같은데 그 AI라는 부분이 AI는 코딩이야라는 건 아니잖아요. 뭐 AI 역사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린 사례를 보면 그 국어 교과에서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이 AI 관련된 교육 활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 활동을 접근해 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그 조민희 선생님 강의하실 그 수업 나눔하실 때는 네, 30명 이상이셨는데 제가 너무 부족한 강의를 했나 봐요. 선생님들이 다들 나가셔서 네, 늦은 시간이 시간까지 아마 좀 늦어져서 네, 그러신 들어주셔서 너무 거예요. 감사하고요. 여기 정말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 10시가 넘었어요. 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굉장히 제가 리스펙합니다, 선생님. 네, 존경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래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 선생님.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특수교육에서 미래교육, 더 우리가 그 네, 인공지능을 뛰어넘어서 더 큰 거는 지금 미래교육인데, 선생님이 네. 생각하시는 특수교육에서의 미래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네, 사실 제가 항상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수면 선생님 말씀하신 저도 이렇게 미래교육 관련된 연수도 듣고, 뭐 개인적으로 뭐 공부도 하고 관련된 자료도 듣고, 뭐 다른 선생님과 소통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뭘까? 네, 이게 특수교육에서 이게 아이들한테 뭘까? 이게 또 어떤 부분에 이게 도움이 될까? 어, 근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장애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기술이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 왜 필요하냐면 그 아이들은 결국에는 학교를 하는 곳을 졸업해서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 돌아가요. 돌아가면 뭐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갈 시기가 되면 성인이 된 거죠. 그 성인이 되면 그 지금 여기 모인 선생님처럼 또 저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해야 돼요. 네, 아마 근데 시대가 지나면 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 인공지능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그런 인공지능을 코딩하고 뭐 만들고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을 잘 학습해서 딴 사람한테 피해 안 줄 수 있도록 잘 사용하는 게 그 특수교육의 미래의 인공지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들 그러면 또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또 이 소중한 시간에 오셨는데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실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준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에너지 쏟아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조민희 선생님과 배종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채팅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월요일에도 좋은 선생님 이렇게 수업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바쁘신 가운데도 꼭 참석하셔서 이렇게 같이 힘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오늘 이 영상도 잘 기록을 남겨서 채널로 옮기고 오늘 나오지 못하신 또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두 분 모두 감사하시다고 네, 계속해서 고생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